최근에요. 또 인선 문제도 여러 가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인선 조언하고 싶었지만 못했다.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인선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좀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직접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인수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는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인선 과정에서 특히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발언 들어봤는데 교수님, 이거 작심 발언입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저는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천은 했다. 예. 하지만 적극적인 조언 과정들을 갖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약간의 아쉬움 정도가 묻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초창기 인사에 추천을 한 사람이 안 됐다는 소린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여기서는 됩니까? 얘기 자체가 예. 청사진을 제대로 옮길 만한 분들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추천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 또 인수위 내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추천이 되겠죠. 이를 통해 검증도 하게 될 것이고 가장 실력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인선이 됐을 텐데 인선이 되는 사람은 결국 극소수일 것이고 예. 인선이 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늘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원회 위원장직을 전체 맡으면서 예. 또 인수위원회도 안철수 위원장과 가까운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 5년 국정 비전과 청사진을 그려내는 아주 막중한 일들을 하고 있는 터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한두 마디를 가지고 예. 불협화음이라고 단정을 짓기는 저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불협화음이란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안철수 위원장의 최측근인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직 사퇴하면서 이제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한 인사가 이제 저희 취재기자한테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쪽에서 스파게티를 달라고 했는데 죽을 준 거다. 그러니까 엉뚱한 걸 줬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자리를 놓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생각해보면 이 말이 예. 맞다고 생각하는 예.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 장관 하고 싶다는데 딴 걸 하라고 했다는 걸로 들리는 예. 거잖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태규 위원이 그런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예.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만 그동안 이제 논의되고 하마평에 오른 게 행안부 장관이었어요. 뭐 이태규 의원은 행안부 장관에 갈 것이다라는 하마평이 돌았는데 예. 실제 본인이 이제 거기에 발표된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은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인선이 되지 않을 것에 대한 예측 이런 부분들이 분위기가 잡히니까 결국 이제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다 저는 플러스 하나를 더 하고 싶어요. 예. 이태규 의원이 저렇게 행동했던 것이 과연 본인의 독단적인 혼자의만한 생각이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철수 위원장과의 교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본인이 행안부 장관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안철수 위원장이 아까 지금 얘기 나눴던 것처럼 본인이 지명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지명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죠. 추천하고 싶었던 두 자리. 예를 들면 본인이 전문성이 있는 자리가 두 가지잖아요. 의사로서 보건복지 분야, 그렇죠. 또 하나는 과학기술 분야. 과학기술.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분야에 추천하고 싶었는데 그게 제대로 조언이 전달되는 방식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 말은 결국 이 두 자리에 대해서도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당선인의 이제 오랜 친구 지인으로 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인선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원래 주장하고 원했던 사람에 대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형태로든 여론을 좀 움직여 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 그걸 네.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이태규 의원이었고 안철수 위원장도 같이 같은 뜻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이 예. 가능하다고 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갈등이 표면화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오후에 2차 내각 인선 발표가 네. 되잖아요. 여기에 좀 변화가 있을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원칙에 입각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태규 의원의 인수위원직 사태는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정확하게 본인이 이제 어떤 이유 때문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해석의 여지들이 좀 남아 있지 않는가 싶고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직을 사퇴했지만 안철수 위원장이 여전히 굳건하게 인수위를 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한 해석들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행정안전부 장관 얘기를 했는데요. 행정안전부 장관 또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당선인이 선거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인들을 입각시켰던 부분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정치인을 등용하게 된다면 또 다른 국민들로부터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원칙을 가져가게 된 것이고 이게 전체적으로 조각이 되게 되는 그림, 사람의 면면을 보게 되면 저분은 어디서 많이 봤는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선거 때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들이 속된 말로 자리를 나눠 먹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전혀 없다는 것들을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합니다.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륜이 겸비되어 있는 인사들 중심으로 안정적인 내각 예. 그리고 실제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고 있는 다시금 공정과 상식이 복원될 수 있는 국가를 좀 만들어달라는 취지에서의 인사가 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아마 오늘 발표되는 내각에서도 그런 전문성이 가장 최우선 가치로 내세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병민 교수가 얘기한 2차 내각 핵심 키워드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아침 그 발언한 내용에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오후에 이제 2차 내각이 발표가 되는데 능력과 인품 겸비가 원칙이다. 이렇게 출근길에 밝혔다는 속보가 들어왔네요. 네. 그리고 취재 기자들이 안철수계 인사들이 2차 인선에 들어갈지 이 취지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인사 원칙은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다. 그러니까 능력과 인품을 겸비해야 된다.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인사여야 된다. 이런 원칙에 부합하면 어느 계도 상관이 없다. 예.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다. 이렇게 밝혔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여지를 열어놓은 것 같기도 한데 닫힌 것 같기도 해요. 애매모호하게 예. 얘기를 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는 거잖아요. 능력과 인품이 있으면 어느 계파도 관계없다. 이 말은 가능하다. 그런데 뭐 계파에 따라서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것도 닫힌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둘 다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요한 건 윤석열 당선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동정부를 세우겠다고 했으니 그렇죠. 한두 자리 정도는 안철수계에 이렇게 좀 배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다만 그 자리를 그럼 과연 안철수계에서 받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인선이 발표하기 전에 이미 얘기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위원장 측이나 아니면 안철수계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자리에 이런 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런데 윤석열 당선 입장에서 그거보다는 이쪽 자리로 가는 게 더 낫겠습니다라고 갈등이 있었다고 하면 저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어떤 뭐랄까요, 대화나 아니면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에 따라서 이번 내각 2차 내각 인선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결정이 될 텐데, 문제는 만약에 2차 내각에도 안철수계 인사가 한 명도 안 들어갔다. 그럼 갈등은 더 커질 가능성은 그러니까요. 충분히 있다. 예. 안철수계가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갈등의 폭이 좀 더 커지면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철수 위원장 얘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추천은 했는데 조언은 하고 싶었지만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사 원칙에 어떤 식으로 부합하는 인물인지 좀 설명하는 자리도 갖고 협의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었다. 이렇게도 들리거든요. 인사는 전적으로 당선인의 몫이라는 얘기도 또 안철수 위원장이 하지 않습니까? 당선인 그리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에 대해서 당연히 윤석열 당선인이 할 수 있도록 많은 좋은 인재들을 추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조금 전에 나와서 이제 자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추천을 했더라도 예.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가장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원칙, 인품이라는 건 결국은 그 검증의 과정들을 애둘러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게 되고 어떤 누군가가 추천했기 때문에 어떤 계파가 배제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런 내용들을 오히려 자리 나눠 먹기에 대한 눈살 찌푸리는 과정들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실력과 능력을 겸비하게 예. 된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간략하게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태규 의원의 입각은 물 건너간 겁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인사는 말 그대로 그 안에서 아주 예. 보안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하지만 이태규 의원이 입각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다고 또 본인 스스로 선언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 중간 과정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이제 오늘 오후 2시 정도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예. 그 내용을 지켜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근데 이준석 대표 얘기를 또 보면요.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직 사퇴한 그 여파로 인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양당 이 합당 선언이 미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합당 과정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연계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걸 그냥 합당은 합당대로 하고 이걸 이렇게 인사에 관련해서 본인이 불만이 있는데 표출하고 그냥 끝나버린다. 예. 그럼 그냥 본인은 모든 걸 접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연계시켜놔야 본인의 목소리나 아니면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거예요. 양쪽을 연계시켜 놓으면 이게 이제 어쨌든 언론은 보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상황을. 갈등의 요소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합당도 이제 물 건너가는 건가 그러면 합당 과정에 또 불만과 갈등의 요소가 또 누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지금 현재 인수위를 좀 압박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본인들의 의사가 관철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인 거죠. 정치적 전략.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연계해서 가야만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세력으로 보면 이제 세력이 약하잖아요. 국민의당이.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흡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예. 그 두 가지가 연계해 놓으면 당선인 측에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런 상황 때문에 결국은 좀 더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도 있고 여론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가지를 연계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나가고 있는 게 예.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준석 대표가 뭐 19초려를 해서라도 안철수 위원장에게 뭐 선대위원장도 제안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공동정부가 삐걱대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도 상당한 부담 아닙니까? 네, 국민의당도 그렇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윤석열 정부와 함께 공동정부 구상에 대한 뜻을 밝혔고 왜 정권 교체가 필요한지 또 어떤 국가를 만들게 되는 것이 함께 공동된 비전을 국민들께 충분히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극복에 대한 문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이 강국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 원칙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예. 그 내용들이 인수위에서 아주 잘 정리가 되고 좋은 국정과제로서 매듭짓게 하는 것이 이제 안철수 위원장 또 국민의당에서 함께 공동정부를 구상했던 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또 선대위원장을 함께 하자고 얘기를 했지만 아마 인수위의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끝나자마자 선대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안철수 위원장도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대위 책상에 앉아서만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선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예. 공동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선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